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조세입니다. 자, 이제는 부동산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동산 음모론자입니다. 남의 재산 가치 떨어뜨리도록 온갖 유언비어를 남발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통계 자료만 차용하는 등 그분들의 내용을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가득해서 추종자들은 이미 세뇌를 당해서 벼락거지가 되었기도 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하락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바로 집값을 띄우기 위해 서로 짜고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사기꾼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인위적인 담합을 전국 각처에서 하고 있다는 듯이 시청자를 호도하였죠. 놀란 지자체는 이러한 담합을 단속하는 특별 단속반까지 만들었지만은 시청 구청 양반님들 그래서 실적 좀 만들어내셨습니까? 여러분,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재산 갖고 인위적으로 계약 체결했다, 파기했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국경제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주택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주택매매계약 등록 후 취소되는 경우 기록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허위 계약으로 아파트 값을 올려놓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개정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서울을 비롯해 세종, 울산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신고가 거래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은 실거래되었고 취소된 거래는 계약 취소가 아니라 중복 개재로 인한 삭제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하락론자들이 그동안 의심했던 자전거래가 아니라 중복 개재로 인한 삭제랍니다. 국토부에서 인위적인 계약 취소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다는 거죠. 이 사람들아, 매매 계약이 중복으로 기재돼 단순히 수정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요. 계속해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서울, 강남, 서초, 마포, 흑석과 세종, 울산 등의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 계약 수정 사항이 등재되었지만 매매 계약이 중복으로 기재돼 단순히 수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는 지난해 총 101건의 실거래가가 등재되었다. 이 중에 계약이 수정된 사례는 전용 76제곱미터 19억 5천만, 8월 10일 전용 76제곱미터 17억 9,500만, 7월 16일 두 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건은 실제 거래된 매매 계약이 같은 날 두 건이 기재돼 한 건을 삭제한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한 실거래가가 올라와 하나를 수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마포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작년 총 171건이 거래되었다. 이 가운데 중복으로 게재된 4건을 제외하고 전부 정상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권 최초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억을 돌파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은 작년 전체 거래 30건 중 2건이 수정되었다. 지난해 8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9억에 거래된 후 3개월이 지난 11월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주택형이 18억 9천만에 거래되는 등 시세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나머지 한 건은 중복 계제로 정정사항이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음모론자들이 본인들의 추종자들에게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속이고자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자전거래가 비일비재하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 사람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무슨 아파트 계약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장난인가요? 이들은 또 분양 애정이 건설사에서 인위적으로 신고가로 아파트를 매입을 하였고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에 걸려들지 말라고 하셨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라는 거죠. 건설사가 국민 등골 빨아먹는 기생충인 양 비유도 하셨기도 하고요.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하세요. 건설사에서 아파트 공사하고 남는 마진이 얼마인지나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좀 알고나 이야기하시죠. 무식한 티 내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화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알맹이 없는 계획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후자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 동원하면서까지 펼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쇼라는 거죠.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주도 정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업기간이 5년으로 크게 단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은 5년이면 아파트가 뚝딱
지어지겠구나 라고 크게 착각들 하셨는데, 실제로는 사업 완료 후 입주까지가 아니라 주민 이주 개시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8, 9년은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이주 철거 그리고 착공 완공까지 최소한 3, 4년은 걸릴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최소 3, 4년이 걸린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단 한 명도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실제로 5년 이내에 입주까지 가능한 사업이 있다고 말했기도 했는데,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조합이 없고 신규 택지 개발처럼 토지를 협의 매입 혹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부연 설명까지 하였죠. 그런데 조합이 없다 하더라도 시행사의 보상 조건에 반대하는 토지주나 세입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 세금으로 이들을 달래는데 또 돈을 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올 건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차기 정권에서나 터질 것이 뻔하니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대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정비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특정한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정말로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 대책 이후 매수한 사람들의 경우는 입주권은 받지도 못하고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빌라와 재건축 연한이 된 구축의 경우 앞으로는 매수세가 뚝 끊길 것이고 신축의 대상승이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과 서울시장 선거, 이 두 가지의 핵폭탄이 맞물려서 신축의 대폭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책 발표 이후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5구 타입 입주권의 호가가 벌써 15억에서 17억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헬리오시티 역시 호가가 1억 5천 상승했고요. 제가 이전에 에르메스가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누적 구매 금액이 높은 충성 고객에게만 버킨백이나 캘리백을 아름아름 판매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러한 에르메스의 판매 정책 때문에 에르메스 제품의 희소성이 강해지다 보니 정가로 사서 3배로 높게 파는 불법 조직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제가 에르메스 정책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린 적이 있죠. 이사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역시 투자자가 있어야지만 사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매수한 부동산이 자칫하다간 공공정비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1년에도 서울의 신축 선호 현상은 더욱더 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지역 들어가면 현금 청산, 서울 222곳 피해서 집 사란 말이냐, 괜히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공급 쇼크가 아니라 가격 쇼크를 초래할 것이고요. 사실상 부동산 거래 제한법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택시장에서 역대 최대의 가격 상승폭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테니 제발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또 폭등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